안녕하세요. 오마이 기가쌤이에요. 오늘은 EBS 온라인 클래스 수강을 여러분들이 했을 텐데,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신체적 발달 부분 중에 살짝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강의하려고 해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과제를 오마이기가 카페에 많이 올려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리뷰하고 오늘은 신체 이미지와 섭식장애에 대해서 살짝 보충을 하려고 해요. 사실 섭식장애는 54페이지에 좀 교과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체적 발달 부분에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선생님이 신체 이미지하고 섭식장애가 살짝 겹치는 개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엮어서 교과를 구성해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이미 과제를 제출한 친구들은 한번 봤을 테니까 빠르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신체 이미지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 난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겠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신체의 모습은 그렇게 막 예쁜 편은 아닌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신체 이미지가 긍정적인 친구들이 있죠. 또 부위별로도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씬한 친구인데 난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신체 이미지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신체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뚱뚱해 보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실제 이거는 지금 연출한 사진이겠지만 굉장히 마른 친구인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일 거예요. 자, 요게 왜 섭식장애하고 개념이 비슷하게 되는 거냐면, 섭식장애는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 외모나 체중에 지나치게 집중해가지고 날씬해지려는 강박관념 때문에 비정상적인 식사 행동을 보이는 장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음식을 거부한다거나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신체 이미지가 섭식장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섭식장애에는 폭식증, 거식증, 마구먹기 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요거는 폭식증이에요. 폭식증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먹고 토하는 거.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것이 평상시에 굉장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일 경우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이제 자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거를 음식을 먹었으니까 죄책감도 들 테고, 그래서 억지로 손가락이나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토한다거나 혹은 약을 먹고 설사를 한다거나 또 구토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폭식증이에요. 폭식증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는데 순간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거죠. 과자를 많이 먹는다거나 뭐 피자, 짜장면 뭐 여러 가지를 잔뜩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먹고 아우 죄책감이 느껴져. 그래서 토하기를 반복하는 거고, 이렇게 잦은 과식과 구토로 위가 확장되고 식도와 치아가 손상되고, 혹은 이 토한 냄새가 입 안에서 난다든지 시큼한 그런 냄새가 난다든지 치아가 부식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는 거식증 환자의 모델, 이게 거식증을 가진 모델인데요. 이 거식증 모델이 왜 이렇게 모델 활동을 했냐면 나처럼 되지 말라고 이런 모델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거식증 환자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볼게요.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살찌면 안 돼, 살찌면 안 돼. 이렇게 평상시에 엄청나게 자기의 신체 이미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뚱뚱하다고 느껴서 신체가 아주 쇠약해질 때까지 음식을 아예 거부하는 증상이에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머리가 빠진다거나 혹은 체온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너무너무 심할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심장이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진 섭식 장애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의 모델인데 지금은 모델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병, 섭식 장애죠. 자, 요거는 마구먹기 장애의 모습이에요. 마구먹기 장애는 먹을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서 음식을 마구마구 먹고 우울해지거나 자기 증오를 하는 증상인데, 이게 폭식증하고 다른 이유는 폭식증은 토하는, 설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마구먹기 장애는 그 과정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구토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은 되지 않고 더불어서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식을 통한 욕구 해소, 음식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이런 이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조절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섭식 장애의 형태를 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봤는데, 자, 어떤 것에 이 예시로 여러분들 생각을 물었냐면, 우리 반 친구 중에 땡땡땡이 굉장히 마른 아이인데,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다이어트를 한다고 평상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날씬한 친구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그냥 날씬한 친구지 하고 이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그 친구가 토하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뚱뚱하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몇 킬로를 더 빼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이어트하고 토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배운 섭식 장애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살을 빼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나도 한번 날씬해지고 싶은데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친구들이 오마이기가 카페에 의견을 남겨줬어요. 그때 선생님이 의견 제시할 때꼭 신체 이미지하고 섭식 장애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신체 이미지하고 섭식 장애라는 용어를 쓴 친구들이 만약 평가를 한다면 그게 100%의 평가 비율이라면 그런 친구들이 평가 점수가 높겠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꼭 어떤 용어를 쓰세요 라고 하면 그 용어가 들어간 의견을 써주기 바래요. 자, 이제 오마이 기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마이 기가의 글은 학번 이름으로 남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오마이 기가 카페를 가봅시다.
자, 여기가 오마이기가 카페고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섭식장애와 신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써줬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요거 3반 친구인데요. 요거 보면 섭식장애는 폭식증, 거식증, 마구먹기 장애 등이 있다. 세 가지 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인데 정말 보기 힘든 것 같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말고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자. 이렇게 써줬어요.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의견을 써줬는데요. 자, 다른 친구는 5반에 한번 들어볼까? 건강한 다이어트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땡땡땡처럼 섭식 장애가 생길 정도로 다이어트하는 건 잘못된 다이어트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고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자기 의견을 써줬어요. 섭식 장애와 신체 이미지 이런 단어들이 모두 다 등장을 한 의견들이에요. 자, 조금만 더 의견이 들어있는 친구들의 의견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1학년 6반 친구예요. 날씬하고 예뻐지고 싶은 건 모두의 생각이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날씬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차라리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한참 커야 되는 나이에 신체 이미지에 사로잡혀 섭식 장애까지 생겨나기 전에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써줬어요. 자, 자기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신체 이미지, 섭식 장애 이런 단어까지 모두 들어간 과제였고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만 친구들의 이 과제를 한번 보고, 자, 그러면 이 과제를 가지고 내 생각, 내 의견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활동, 어떤 과제를 할지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청소년의 발달 부분 수업은, 앞부분 수업은 사진 에세이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사진 에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 사이트에서 사진 에세이를 만들 수 있는데, 사진 에세이는 사진하고 글이 포함된 사진 이미지예요. 사진에 글이 포함된 이미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요 사이트는 미리캠퍼스라는 사이트예요. 미리캠퍼스라는 사이트고요. 저작권 걱정이 없이 무료 디자인들이 제공이 되는 사이트고, 자, 회원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템플릿을 쓸 수가 있어요. 미리캠퍼스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돼요.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해서 미리캠퍼스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미리캠퍼스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광고는 끄고, 여기 미리캠퍼스의 모습이에요. 미리캠퍼스에서 제공되는 템플릿은 프레젠테이션, 유튜브 상세 페이지, 소셜미디어 사각형 등등, 카드 뉴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웹 포스터 가로형이나 혹은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뭐 이런 것들, 이미지가 있는 것을 이미지가 들어있는 어떤 그래픽을 선택하면 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선생님은 이걸로 선택했어요. 클릭. 이렇게 클릭하면 내 페이지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크기도 살짝 조정해보고, 여기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것을 누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한 사진 에세이의 주제는 신체 이미지와 섭식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선생님이 물었었는데,
신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갖기 위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쓰고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이 세부 내용 입력 이 부분에 써주면 되겠고, 필요 없는 것은 지우면 되겠죠.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어떤 다른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살짝 그러니까 살짝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 부분, 예를 들면 주근깨 같은 거, 예를 들면 덧니 같은 거,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예쁜 미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활짝 웃으면서 얘기한다든지 내 매력이야 하는 그 자신감? 그럼 아름다움은 자신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목을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움 이렇게 하고 저장은 미리 캠퍼스 안에 저장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을 때는 JPG로 빠른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폴더 열기 해볼까요? 내 폴더 안에 내가 지금 만든 파일이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오마이기가 카페에 올려주면 돼요. 미리 캠퍼스 쉽죠? 자, 미리 캠퍼스 말고 템플릿을 조금 더 다른 것을 써보고 싶다 하면 망고보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돼요. 망고보드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하면 바로 쓸 수 있고요. 여기 안에 템플릿 중에 카드 뉴스, 템플릿 들어가 볼까요? 템플릿 안에 카드 뉴스, SNS, 프레젠테이션, 배너, 웹툰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SNS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 중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걸 한번 눌러볼까? 요걸 조금 변형해 봅시다. 이 템플릿 편집하기. 요것을 또 어떤 식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걸 내가 표현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고, 뭐 여기가 뭐 100% 해볼까? 아니면 90% 해볼까? 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 30% 해놓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다르면 되겠죠. 편집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아마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집하고 이미지로 마찬가지로 저장하면 돼요. 제목 한번 바꿔보고 저장을 하고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겠죠. 확인. 자, 망고보드의 경우에는 이거를 다운을 받고 이미지로 JPG로 다운받으세요. 다운받고 다운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운받은 이미지는 또 폴더 열기하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오마이기가 카페에 자기 반에 학번 이름으로 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여기 망고보드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made with 망고보드 이렇게 자기 회사에 이 마크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마크 지우지 말고 이 상태 이대로 편집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 찍어서 바꿔도 되고 그게 제일 좋고요.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면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와도 돼요.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이미지가 아닌 것은 가져오지 마세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함께 보는 공유 강의 사이트가 EBS 온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은 거 혹은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이용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픽사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픽사베이. 네이버 검색창에 픽사베이라고 치면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망고보드나 미리캠퍼스에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발레리나 꼬마들의 발을 만약 아름다움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위해 노력을 준비하는 마음,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름다움은 꼭 외모라기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일 수 있고 자신감일 수 있고 혹은 보여지는 뭐 예쁘다라고 보여지지 않아도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고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 눈에도 예뻐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뭔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과제에 대한 안내 그리고 신체 이미지와 섭식장애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쳤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은 카페의 채팅창 혹은 온라인 EBS 온라인 클래스에 과제 제출방에 질문을 올려도 돼요. 여러분들도 과제 제출방에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을 올리면 선생님이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